그러면 이어서 이제 관계 대명사절이 끝나고 이제 관계 대명사절을 만드는 원리가 끝나고 이제 관계 대명사절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법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고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그 파트를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바로 뭐냐면 일단 이름은 이래요. WH의 이동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라고 하면 예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명사에다가 관계 있는 문장을 덧붙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즉, 가수는 가수인데 어떤 가수냐면 You may have heard of them. 너가 그 가수들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가수들이라는 이 명사가 서로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붙이면 너가 들어봤을 수 있는 가수들이 되겠죠. 이렇게 붙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배운 대로 그대로. 자, 원래 문장을 붙이는 풀은 that을 붙여요. 그 다음에 관계 있는 명사가 them, 사람이죠. 사람인데 주어인가요? 목적어인가요?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럼 어쨌든 목적어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고 목적어니까 얘를 지우고 whom으로 바꿀 거예요. 그쵸? 근데 whom으로 바꾸고 나서 얘는 원래 문장 제일 앞으로 와줘야 돼요. 이게 그냥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의 니은과 같은 잔치니까. 그래서 whom 또는 that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남겨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도 그냥 that을 지우고 whom을 남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he singers, 가수들인데 자, 어떤 가수들이냐면 whom you may have heard of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수인데 어떤 가수? 너가 들어봤을 수 있는 가수들이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 원래는 우리가 그 가수들에 대해서 들어봤을 이잖아요. 한국말로 적으면 그 가수들에 대해서 들어봤을 수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즉, of의 역할이 대해서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전치사가 하는 역할이. 근데 얘를 뒤에 딸랑 놔두고 관계 있는 건 어쨌든 가수들이라는 명사니까 얘만 바꿔서 쓴 거거든요. whom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는 whom이 이제 가고 없으니까 The singers whom you may have heard of 하고 남아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조금 얘가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해석하면 whom은 그냥 는이라고 하면 대해서 들어봤을 가수들이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남아있는 전치사는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너가 들어봤을 가수들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어는 품사가 엄청 정확하고 이걸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언어예요. 명사만 바꿨으니까 이 명사의 대해서가 원래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 이 대해서라는 이 전치사는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 문장처럼 The singers whom you may have heard of라는 이 of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돼요. 왜냐면 heard라는 동사는 들었다. 근데 반드시 뒤에 뭐뭐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뭐에 대한이란 얘가 이 명사 가수들이 앞으로 올라왔으니까 뒤에는 of 대해서가 남아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래서 이 of가 없으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냐, 영어에서 이 of them을 원래 합쳐서 그 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아예 덩어리째로 이동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로 같이 이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of who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he singers of whom you may have heard까지 하고 딱 끝나면 가수들인데 너가 들어봤을 가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너가 들어봤을지 모르는 가수들. 그러니까 똑같이 여전히 of whom은 는의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 말에서 똑같이. 자, 근데 특이하게 이 of가 같이 데리고 나오든 아니면 뒤에 남아있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우리나라 말 입장에서는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영어는 다시 정확한 언어니까 원래의 형태를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원래의 형태는 너가 그 가수들에 대해서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이기 때문에 그 대해서라고 하는 정보가 반드시 남아있어야 돼요. 뒤에 떨어져서 혼자 남아있든 같이 이동을 하든 남아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이게 문법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냐. 자, 여기 두 번째 문장이 있죠. The singers of whom. 자,
of whom은 뒤에 관계 있는 명사를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of whom은 원래 뒤에서 온 거죠. 근데 of whom이 그러니까 뒤로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뒤에 보면 heard 뒤에 목적어 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가 뻥 뚫려 있어요. 자, 근데 of라고 하는 거는 사실 품사가 전치사잖아요. 그 다음에 whom은 명사고, 자, 전치사 구는요, 품사로 따지면 부사예요.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부사예요. 자, 근데 부사는 우리 뭐라고 배우냐면 있으나 없으나 티가 안 나는 품사라고 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삭제해도 되는. 그래서 너가 들어봤을 수 있다라는 문장에서 사실 뒤에 명사 자리가 비어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그 비어있는 자리가 없는데, 즉 완전한 문장인데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of whom이 뒤에 들어와야 원래는 완전한 문장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보면 the singers, 제가 얘 안 데리고 와도 된다 그랬죠. of만 뒤에 딸랑 남겨도 돼요. 그럼 whom인데 whom이라는 건 다시 품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니고 그냥 명사예요. whom은 명사니까 뒤에 명사가 돌아갈 자리가 반드시 남아있어야 돼요. 뒤에 보니까 you may have heard of죠. of는 전치사. 근데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누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돼요. 즉 여기 명사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둘 다 비어있는 건 똑같아요. 둘 다 비어있는 건 똑같은데 한 놈은 부사, 전치사 구라서 마치 뭐가 안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한 놈은 그쵸? 명사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는 게 티가 확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리하면 이러나 저러나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당연하게. 왜냐하면 여기 있던 명사가 어쨌든 앞으로 간 거니까, 또는 여기 있던 전치사구가 앞으로 간 거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기존 문법에서는 이거를 명사 자리가 비어있을 때는 저렇게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면서 부사구, 전치사구가 비어있을 때는 완전한 문장이 왔다라는 이런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의미적으로는 오류가 있고,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판단할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자, 요렇게 of whom부터 관계사절이 수식을 하는 거니까 문장이 수식을 한다라는 걸 체크하고, 여기서 of whom이 이렇게 세트로 돌아갈 자리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you may have heard 뒤에 딱 of whom 되돌리면 어때요? 문장 딱 퍼펙트 하죠. 그러면 얘는 문법적으로 오류 없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앞에 of whom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of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이 문장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냐면 of whom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of 뒤에는 다시 누구 자리가 비어있어요? 전치사 혼자 다니면 안 되고, 명사가 무조건 와야 돼요. 근데 명사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데 of whom이 되돌아와 버리면 of whom이 되잖아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들의 대해서 들어봤더니 이상하잖아요. 가수들의 대해서라는 건 한 번만 나와야지. 그쵸? 그래서 이 of whom이라고 되돌렸을 때 여기 명사 자리 비어있고 뭔가 이상한데? 라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되고, 얘는 문법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문법적인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봤을 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즉 정상적인 문장이 되냐 비정상적인 문장이 되냐, 요거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도 보면 the singers whom you may have heard of 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 of 없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냐면 whom이라고 하는 애는 다시 품사가 명사예요. 명사가 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heard라고 하는 동사는 뭐뭐에 대해서 들어봤다라고 할 때 반드시 전치사랑 같이 써요. 근데 of가 없어버리면 가수를 그냥 듣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수에 대해서 들어봤다라고 해야 완전한 문장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heard라는 동사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여기는 반드시 of가 있어야 문법적으로 맞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 of가 없으면 틀린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여러분 이런 문장의 오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잘 익혀야 되겠어요? 이 명사 뒤에 문장이 붙는 원리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관계 있는 명사가 되돌아갔을 때 문장이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heard라고 하는 동사가 절대
뒤에 목적어 바로 오지 않고 뭐뭐에 대해서 들어봤다라는 이런 전치사를 데리고 다닌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나중에 이거는 동사구 파트에서 아주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어떤 동사가 뒤에 전치사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안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나중에 문법적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독해에서 이렇게 제대로 묻기 위해서도 문장의 원리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치사 구 이동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다시 관계대명사절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of whom이라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의 형태로 덩어리로 세트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치사 뒤에 딸랑 남기고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가수들에 대해서 들어봤다라는 문장이니까 가수들에 대해서든 어쨌든 이렇게 성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치사 구 이동 개념이에요. 남기고 가도 되고 같이 가도 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명사 구가 세트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보면 가수들인데 이번엔 제가 이런 문장을 붙이고 싶어요. I like some of whom very much. 나는 그 가수들 중에 일부를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좋대요. 자, 이 문장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일부만 좋아하는 가수들이라고 붙이고 싶은 거죠. 자, 그랬을 때 the singers 원래 붙이려면 that이라는 풀을 붙이고 지금 관계 있는 여기 명사가 some of whom이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제 them인데 이 관계 있는 명사 whom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면 some of whom 이렇게 쓰죠. 근데 그러면 제가 분명히 원래는 WH만 앞으로 오는 거니까 that 그 다음에 that whom 하면 뒤에 I like some of very much 이렇게 남겠죠. 근데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기 이제 둘 중 하나를 지울 건데 제가 that을 지운다고 해볼게요. 그럼 whom I like some of very much 하게 되면 뒤에 이제 some of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원래 누구 거였는지 바로바로 조금 연결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면은 원래 some of whom 한 세트로 그 가수들 중에 일부를 내가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의미적으로 조금 떨어지기 어려워요. 약간 아까 소유격처럼. 그래서 whose 우리 그 location 그 레스토랑의 위치가 떨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 some of whom 이 가수들의 일부라는 이 표현도 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붙어서 세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the singers 대생략하고 some of whom I like very much 이런 문장의 형태로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치사 구의 형태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관계 있는 명사가 명사 구로 덩어리로 왔을 때는 함께 이동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he singers, some of 만나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whom까지 가셔서 some of whom은 이 문장을 연결하는 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쵸? 수식어구로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를 그들 중에 일부 가로 해석을 할 것이냐 일부 를로 해석을 할 것이냐는 뒤에 원래 어느 자리에서 왔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 뒤에 보니까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죠. like 뒤에. 그러니까 원래 목적어 자리에서 왔다는 거니까 을르를 붙여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중에 일부를 좋아하는 가수들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관계대명사절 파트에서 전치사구 이동, 명사구 이동 이렇게 즉 WH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에 대한 개념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용어를 정리를 해보면 명사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거는 후치 수식어 또는 동격절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요. 아직 동격절은 시작도 안 했지만 자, 후치 수식어를 보면 후치 수식어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전치사 구 또는 문장의 형태 절로 붙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절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 즉 명사에 관계 있는 문장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때 관계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애들이 관계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관계 부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엔 관계 있는 품사가 명사가 아니라 부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자, the airport, 공항이죠. 공항인데
where my husband works 라는 문장이 붙었어요. 자, 그럼 의미하는 바는 나의 남편이 일하는 공항이에요. 그럼 얘도 근데 조금 이제 풀어서 보면 원래 나의 남편이, 원래 문장은 my husband, 나의 남편이 공항에서 일한다니까 works at the airport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공항에서 일한다 라는 문장에서 나의 남편이 일하는 공항이라고 바꾸고 싶은데 여기 at the airport가 우리나라 말로 써도 어때요, 여러분? 공항이라고 안 끝나고 공항에서 일한다죠. 그러면 공항에서에서 공항은 명사지만 공항에서는 부사예요. 우리나라 말로 에서, 뭐 으로, 서 막 이런 거 붙으면 다 부사죠. 그래서 공항에서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관계 부사예요. 품사가 원래 부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공항에서 일한다는데 관계 있는 게 공항이니까 at the airport를 그대로 중복된 표현을 째끼고 하지만 관계 부사라서 관계 대명사가 아닌 관계 부사라는 풀을 붙여가지고 where my husband work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로 나의 남편이 일하는 공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제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는을 붙이니까 하나도 안 어렵고 그냥 뭐 하든 이러든 저러든 중복된 말이 다 제끼고 는만 붙이면 돼요.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나의 남편이 일하는 공항. 근데 다시 영어는 원래 문장의 흔적을 반드시 남겨줘야 돼요. 근데 원래 문장에서는 분명히 나의 남편이 공항을 일한다가 아니고 공항에서 일한다죠. 그러니까 그 흔적을 제대로 남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항을 남길 거면 위치를 쓰면 되거든요. 명사. 근데 공항에서라는 표현을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부사의 그 품사를 따로 써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만든 게 바로 관계 부사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의 종류에는 자, 시간, 장소, 뭐 이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when, where, why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관계 부사들로 붙는데요. 자, 원리를 자세하게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다시 공항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얘 명사예요. 그렇죠? 공항. 근데 어떤 공항이냐면 나의 남편이 원래는 그곳에서 일한다인데 대어를 조금 더 풀어서 쓰면 그 공항에서 일한다가 되겠죠. 공항에서 일한다. 자, 근데 요거를 합쳐서 나의 남편이 일하는 공항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영어는 the airport 쓰고 원래 문장을 붙여주는 풀, that을 붙여요. 그 다음에 관계 있는 명사가 똑같이 the airport 이기 때문에 바꾸는데 자, 원래는 공항이죠. 근데 공항을 일한다가 아니고 공항에서 일한다니까 관계 있는 애가 명사가 아닌데? 관계 있는 애가 부사인데? 라는 걸 따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따로 알려주는 장치가 바로 장소에서는 where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뭐뭐한 때라는 이 시간적인 건 when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뭐뭐한 이유로라고 하는 건 why로 바꿔서 붙입니다. 얘네들이 바로 관계 부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공항에서니까 자, the airport 이 명사만 왔을 때는 which라고 쓰면 되는데 공항에서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라서 where로 씁니다. 자, 관계 있는 게 원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였어 라는 표시가 where의 표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와요. 그러면 my husband work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the airport that where my husband works인데 자, 여기서 that이랑 where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써야 돼요. that 지워요. 그러면 the airport where my husband works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공항은 공항인데 where my husband works 나의 남편이 일하는 공항이라고 해석은 똑같이 돼요. 관계 대명사절이든 관계 부사절이든 우리나라 말의 는과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다만 영어는 어떤 언어? 정확하게 형태를 표시해주는 언어. 그래서 원래 문장의 생김새가 공항에서 일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얘가 부사라서 그리고 장소여서 장소부사 where로 쓴다. 이게 그냥 영어의 규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우리는 이거 해석하지 않고 그냥 는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만 문법적인 걸 이제 알아볼 때 우리는 the airport 얘는 공항인데 where이니까 에서라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앞에 명사에 에서라는 걸 더한 게 바로 where이다.
즉 공항에서를 원래 자리에 되돌리면 my husband works 원래 공항에서 at the airport 이렇게 됐을 때 원래 문장으로 딱 만들어지면 이 문장 문법적으로 옳은 거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거 이제 문제로 뭘 잘 되냐? 자, 공항에서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there 그곳에서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at the airport 그냥 공항에서 일한다를 there로 안 하고 at the airport라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냥 아까 관계대명사절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the airport 공항인데 자 관계 있는 명사를 my husband works at the airport에서 제가 the airport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the airport만 바꾸면 뭐가 돼요? My husband works at 그 다음에 the airport 바꾸면 which가 되겠죠. 사물이니까. 근데 이렇게 됐을 때 my husband works at which를 붙여요. 대신 똑같이 지우고 하지만 which는 문장 제일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그랬어요. 수식어구를 붙여주는 장치니까 그럼 the airport 뒤에 which 딱 붙고 그 다음에 나머지 my husband works 이렇게 붙겠죠? 근데 뒤에 누가 남아있어야 돼요? 아까 전치사 안 데리고 가면 뒤에 전치사 at 이렇게 남아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the airport which 원래 관계 있는 게 명사였어. 근데 원래 문장은 내 남편이 공항에서 일한다잖아요. 그쵸? 그 흔적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공항에서 일한다라고 이 at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이동도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배웠네요. 이게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The airport인데 at which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문장에서 똑같이 공항에서 내 남편이 일한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나 저렇게 표현을 하나 우리나라 말은 내 남편이 일하는 공항, 내 남편이 일하는 공항 똑같아요. 근데 영어는 원래 문장의 형태를 표시한다. which라는 품사는 원래 명사를 받아올 수 있는 거 공항만 받아와요. 공항만. 근데 원래 문장은 내 남편이 공항에서 일한다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끝에 뒤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항이 왔으면 공항에서 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올 거면 at which 이렇게 데리고 오면 다시 공항에서 일한다. 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 괜찮아요. 근데 그 공항에서를 한 단어로 쓸 수 있는 강력한 애가 관계 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which at 또는 at which 안 하고 그냥 애초에 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where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where 자체가 공항에서라는 말, 이 at을 갖고 있어요, 이미. 얘는 품사 자체가 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the airport where my husband work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세 문장 다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냐? where my husband works 해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딱 at을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맞았게 틀렸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where는 공항에서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다시 에서가 있으면 공항에서 일한다 이상하죠.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저 마지막에 전치사가 남아있어야 되는지 안 남아있어야 되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문법 문제에서는 얘가 정말 자주 나오고 학생들이 꽤나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리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익히면서 당연히 공항에서 일한다라고 에서가 남아있어야겠다. 또는 공항에서니까 뒤에 더 이상 전치사 없어야 된다라는 개념. 또는 where 자체가 이미 에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항에서 마찬가지 전치사 필요 없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면 관계부사 아주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는 이 말 자체가 뭐뭐한 때 어디에서 뭐뭐로라고 하는 이 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전치사 같은 애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수식받는 명사가 시간이었을 때 뭐뭐한 때였을 때 when을 쓰고 뭐뭐에서였을 때 where를 쓰고 뭐뭐로라는 이유였을 때 why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게 원래 여러분 방식도 우리나라 말에서
뭐뭐한 방법으로라는 식으로 으로도 부사죠. 그래서 이 way라고 하는 명사도 뒤에 관계 부사절이 원래 따라 붙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게 how라는 관계 부사로 따라 붙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how라고 하는 애를 이 영어 문장에서, 이 영어 문법에서 그냥 안 쓰게 됐어요. 이건 왜가 아니고 그냥 언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안 쓰게 돼가지고 그냥 안 써요. 그래서 이 how라고 하는 애는 없는데,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way는 따로 밑에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일단 way 정리하기 전에 when, where, why만 정리를 해보면 어느 때 어디에서 뭐뭐로 또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러한 전치사를 가지고 있는 부사를 대신하는 애들이 바로 관계부사 when, where, why다. 자, 근데 이 관계부사절은 우리 아까 관계대명사절은 너무 이제 자주 쓰고 이러니까 막 whom, which, whose 이런 거 결정하기 조금 어려워서 that을 남기거나 생략관계사절을 쓰는 걸 허용해준다라고 그랬죠. 근데 관계부사절은 허용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만큼 자주 안 쓰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where인지 그 다음에 when인지 why인지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요거 예외는 엄청 자주 쓰는 명사 뒤에서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time, place, reason 이런 명사들 있죠. 얘네들은 너무 자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 뒤에는 어차피 뭐뭐한 때 시간이라는 관계 부사절이 붙을 게 너무 당연해서 이제 when을 쓰지 않고 그냥 that을 쓰거나 생략관계사절 쓰는 걸 다 허용해 준다. place도 마찬가지, reason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조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워크북 예문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좀 차근차근 연습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근데 way라고 하는 이 명사 있죠. 자, 이 way도 원래는 이 the way라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관계부사 how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문장 쭉 와서 수식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 영어라는 언어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이 how를 쓰지 않고요. 얘는 무조건 대시나 생략관계사절 형태로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면은 the way 방식은 방식인데, 자, 원래 방식은 시간, 이유, 장소, 방식은 관계부사절로 써야 돼요. 그런데 대시 나온 거예요. 자, 얘가 허용된 거죠. 뒤에는 문장이 완전하게 나와요. 보면은 dancers move their bodies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춤추는 사람들, 댄서들이 자신들의 몸을 움직인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원래 the way랑 어떤 관계가 있는 문장이었냐면 그 댄서들이 그 방식으로 자신들의 몸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y the way 같이 그 방식으로 자신들의 몸을 움직인다.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거를 싹 다 생략하고 관계 있는 게 저 방식이니까.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라는 거를 대신해서 나타낼 수 있는 관계 부사가 원래는 how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how dancers move their bodies 이렇게 써야 맞거든요. 근데 그냥 영어의 발달상 그냥 how를 안 쓰고 대시나 that을 아예 안 쓰고 생략관계사절을 허용해 주기로 했대요. 그냥 얘네만 쓰기로 했대요. 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the way 뒤에 how 쓰면 틀린 거고요. that 또는 아무것도 없어야 맞는 문법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기존 문법에서 관계부사절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근데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게 뭐냐면 명사 자리가 비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어 자리가 비어있거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으면 우리가 바로 뭔가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인지가 되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사실은 원래 the way가 돌아갈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래 부사라서 부사는 있으나 없으나 티가 안 나요. 그래서 티가 안 나다 보니까 얘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원래 의미적으로는 불완전한 게 맞고요. 뒤에 돌아갈 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티가 안 날 뿐, 명사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법적으로 여기는 판단할 때 그냥 how만 아니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장은 명사 자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밑에도 똑같이 이제 여기가 생략관계사절 형태로 쓴 거죠. The way dancers move their bodies. 원래는 생략관계사절이면 관계대명사절에서는 관계대명사, 즉 명사 자리가 비어있어야 되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지만 사실 the way는 뒤에 항상 시간, 장소, 이유, 방식은
뒤에 관계 부사절로 쓰는 거기 때문에 부사가 비어있는 거라서 티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완전한 문장이 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되돌렸을 때 돌아갈 자리가 있다. 댄서들이 그 방식으로 그들의 몸을 움직인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관계부사절 조금 연습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the airport라고 하는 게 which my husband works at 이렇게 자, 원래는 나의 남편이 일하는 공항이라는 문장을 그대로 붙이고 싶을 때 공항이라는 게 원래는 명사니까 위치를 쓸 수 있고 하지만 공항에서 일한다가 원래 맞는 문장이니까 끝에 에서가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를 이 관계 대명사는 위치, 관계 대명사를 생략하고 대만 남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the airport that my husband works 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이 공항에서 일한다여야 되기 때문에 뒤에 at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쵸? 공항에서 일한다. 자, 그 다음에 my husband works at 이렇게 생략관계 사절도 허용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다시 my husband works at 인데 이 관계 있는 명사가 생략된 거니까 공항이 생략된 거니까 뒤에 에서가 남아있어야 돼요. 공항에서 일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얘를 통으로 이동해요. 자, 이게 이제 관계부사절이랑 연결되는 개념이죠. 통으로 이동하면 at which 공항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뒤에 에서는 더 이상 안 나와야 돼요. 뒤에 at 나오면 틀린 거라 그랬어요. 에서에서 일한다 안 되니까. 자, 근데 at which 이 에서라는 애를 애초에 갖고 있는 품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at which랑 똑같은 거 바로 where인 거죠. 장소니까. 그래서 where 그 공항에서 나의 남편이 일한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결국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앞에 which, that, 생략관계사절 같은 경우에는 품사 자체가 명사. 얘도 명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뒤에 명사 자리가 비어있고 명사 자리 비어있고 명사 자리 비어있는 거예요. 전치사는 반드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쵸? 에서만 쓸 수 없고 공항에서 일한다. 그래서 이걸 기존 문법에서 관계 대명사절은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배우신 거예요. 자, 근데 관계 부사 at which로 옮겼을 때에는 이미 공항에서라고 간 거니까 당연히 공항에서는 뒤에 뚫려 있어요. 여전히 뒤에서 간 거니까. 근데 티가 나요, 안 나요? 명사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니까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배워버리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가 의미적으로는 불완전하죠. 왜냐면 내 남편이 일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궁금하지 않아요? 어디서 일하는데? 그쵸? 그 정보가 빠진 거죠. 원래는 뒤에 있었던 건데 앞으로 간 거예요. at which가. 그래서 품사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야 정확해요. 명사 자리가 비어있지 않다. 그쵸? at which는 명사 자리가 비어있지 않고 원래 부사 자리가 비어있는데 부사 자리는 있으나 없으나 티가 안 난다. 그래서 마치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where도 똑같습니다. 품사 자체가 부사라서 당연히 뒤에 명사 자리 비어있으면 안 되지만 분명히 돌아갈 자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which나 that 이런 문장들이 문법적으로 맞는지 판단을 하시려면 얘는 명사 자리가 비어있어야 맞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명사 자리가 비어있지 않아야 문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계사절의 문법을 따질 때에는 앞에 이 명사를, 즉 선행사를 뒤로 되돌려 보는 일을 그렇게나 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되돌려 봤을 때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원리를 이해하시면 잘 판단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마지막 문장 풀 수 있겠죠. 자, 볼게요. The airport where my husband works at 이라는 문장에서 공항인데 자, where 품사 뭐죠? 공항에서죠. 부사예요, 부사. 뒤에 명사 자리 비어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뒤에 my husband works at 틀렸네요. 에서 일한다 안 된다 그랬죠. at이 나오면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누구 자리 비어있는 게 돼요? 명사 자리가 비어있는 게 돼요. 그렇지만 where의 품사는 부사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명사 자리 비어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고 해석적으로도 공항에서 일한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다.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근데 관계사에서 결국은 문법 문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문법적으로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항상 일관성 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을 하시려면
이 문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사절은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문법적인 판단을 할 때, 두 번째,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지금처럼 해석을 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언제 맨날 이걸 판단하고 있어요. 그쵸?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싹 다 필요 없이 그냥 는으로 통일하면 돼요. 그냥 내 남편이 는 공항. 이렇게 다 는자만 붙이면 해석은 다 쭉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석할 때는 괜히 판단하거나 시비 걸지 말고 그냥 는 처리하면서 해석하는 걸 연습하도록 하고요. 대신 문법 문제를 판단할 때는 는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때를 위해서 하나씩 얘는 원래 품사가 명사고 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되고 얘는 부사니까 명사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익히고 훈련을 해주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문법 문제도 맞춰야 되고 해석도 잘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제 관계 부사절 파트까지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우리 모더니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명사가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라 그랬고 그 명사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관계사절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꼭 원리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가 되시면 다음 챕터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갈 건데 한번 배운 내용들 쫙 혼자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 예문 연습도 몇 번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 파트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